안녕하세요. 모토리언 김성훈입니다. 시트로엥의 소형 SUV C3 에어크로스 SUV를 만나보겠습니다. 지난 2월만 해도 시트로엥이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던 모델이 C4 칵투스 그리고 C4 스페이스 투어러 그 두 가지 모델밖에 없었는데 이제 지난달에 C5도 나오고 이번 달에는 C3도 나오면서 총 4가지 모델을 국내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됐습니다. 올해가 시트로엥 100주년 브랜드 탄생 100주년 기념해인데 지난 제네바 모터쇼에서 이 100주년을 기념하는 콘셉트카를 선보였었어요. 그 차 이름이 에이미 1 콘셉트카였거든요. 그 콘셉트카로 미래의 시트로엥의 차를 이렇게 좀 미리 볼 수 있는, 미리 짐작할 수 있는 용도의 차이긴 했지만 저는 인상적이었던 게 차가 굉장히 작았어요. 그러니까 100주년을 기념한 차로 그렇게 엄청 작은 차를 선보였다는 거는 시트로엥이 소형차에 정말 자신감이 있다는,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코나랑 가장 비슷한 사이즈를 갖고 있어요. 이 차를 도대체 누가 사실까 생각을 해봤는데 현대기아랑은 사실 옵션이나 가격 면에서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. 이 차는 지금 소형차인데 거의 현대기아로 가면 준중형급 SUV들을 살 수 있는, 혹은 소형 SUV 중에서도 정말 빵빵한 옵션을 갖춘 차들을 만나볼 수도 있거든요. 현대기아를 선택하면. 그런데 이 차를, 이 C3, 이 SUV를 같은 선택 리스트에 놓고 고민을 하실까 생각해보면 그러시는 분들은 많이 없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 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다른 차들과 경쟁 모델들과 이렇게 비교해보면서 딱 선택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. 그러면서 동시에 나 같은 사람이 좀 많이 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. 제가 평소에 어떤 차를 타고 싶냐, 어떤 브랜드 차를 타고 싶냐라는 질문을 받으면 제가 항상 두 브랜드를 얘기를 했거든요. 시트로엥 그리고 볼보. 디자인도 굉장히 단순화돼 있고 많이 도로에서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위트에 있는 디자인이 저한테는 정말 큰 매력으로 다가왔어요. 그래서 저처럼 희소성을 생각하시는 분들, 나는 남과는 조금 다르고 싶은 그런 분들한테는 진짜 매력적인 차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C4 칵투스를 동일 선상에 놓고 고민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. 제가 이 차를 딱 타자마자 칵투스보다 더 큰 것 같은데 차가? 라는 생각이 그냥 바로 들었어요. 실제로 이 C3가 칵투스에 비해서 전장은 조금 짧긴 하지만 휠베이스는 더 길고, 그리고 전고는 무려 12cm나 더 높아요. 그리고 폭도 더 넓어요. 그래서 외관에서 볼 때나 실내에서 공간을 느끼는 거나 칵투스보다 큰 차구나 라는 거를 바로 느낄 수가 있었어요. 크기뿐만 아니라 가격도 많이 겹쳐요. 그래서 저는 이 C3의 가장 큰 경쟁 상대는 칵투스다, C4 칵투스다 라는 생각을 했고요. 오늘 그래서 좀 칵투스와 비교해서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. 출발하기 전에 디자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확실히 이 C3는 정말 소형 SUV라는 생각이 들고요. 칵투스는 CUV, 그러니까 조금 뭐랄까 소형차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. 그렇게 세그먼트의 좀 차이도 느껴지고, 그리고 이 C3는 뭔가 10대 개구장이처럼 생겼다고 하면 왜냐면 앞에 약간 얼굴에 젖살이 있는 것처럼 되게 통통하거든요. 이렇게 뭉게구름처럼 생겼는데, 칵투스는 좀 포인트를 줬던 디자인들이, 그러니까 옆에 에어범프나 외관에서 그런 것들이 좀 아래에 깔려 있어요.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위트를 부려보고 싶긴 한데 약간 이렇게 소심하게 좀 부려보는 느낌이 있거든요. 그런데 요거는 C3는
약간 눈에 띄는 곳에 다 있어요. C3는 외관에서 특히 루프바랑 요거 사이드 미러 캡, 그리고 저기 헤드램프 여기 사이드에 이렇게 포인트 컬러들이 있어요. 그게 다 위쪽에 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한눈에 보기에 이 차 뭔가 굉장히 귀엽네?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그런데 이제 칵투스는 하단 쪽에 있어요. 그 사이드에 에어버프가 아래쪽에 있거든요. 그 실내로 타도 이 C3는 눈에 보이는 이 공조장치 쪽에 난리가 났어요. 무슨 포인트 컬러로 나 재밌는 차야, 나 위트 있어, 막 이걸 엄청 막 얘기하는 것 같고, C4 칵투스는 이런 문, 이런 도어 쪽, 그리고 여기에 약간 여행 가방 같은 그런 수납함도 있거든요. 그런 것들이 되게 은근히 매력이 있었는데, 그러니까 C3는 칵투스에 비해서 훨씬 화려하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런 것들 너무 재밌지 않나요? 진짜 포인트 컬러가 이 시트에도 있는데, 와, 시트도 너무 예뻐요. 물론 직물 시트여서 좀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, 근데 직물 시트가 또 예쁘고 괜찮으면 또 이야기가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. 너무 예뻐요. 너무 예쁘고, 그리고 칵투스랑 또 다르게 이렇게 그립 컨트롤도 있어요. 사이드 브레이크는 살짝 위로 당겼다가 아래로 내리면 쉽게 내려가고요. 이거 막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. 그리고 변속기는 오른쪽으로 좀 당겼다가 뒤로 오면 됩니다. 여기에도 변속기 단수가 나오고요. 이쪽에도 나와요. 출발! 이런 공유장치들도 이렇게 모니터로 조작을 해야 돼요. 터치로. 그래도 이런 터치하는 부분이 면적이 좀 넓어가지고 그래픽이 크잖아요. 그래서 좀 한 번에 좀 빨리빨리 누르기 편하고요. 그리고 반가웠던 게 여기는 원터치 당연하고요. 상하가 다 원터치고요. 조수석도 다 원터치예요. 상하가. 뒷좌석은 내릴 때는 원터치예요. 둘 다. 그게 너무 반가웠어요. 네, 지금은 도심 주행 중입니다. 가다 서다를 계속 반복해야 하는 차들이 많은 이런 도로에서는 어떤 주행 감각을 보여줄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70km, 80km를 오가야 하는 상황에서는 힘이 굉장히 넉넉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매끄럽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. 이렇게 방향 전환을 할 때도 똑딱똑딱 소리가 너무 예뻐서 기분이 좋습니다. 이렇게 그냥 직진과 좀 크게 코너를 돌아야 되는 상황들에서는 뭐 시야에 있어서 불편함을 전혀 못 느끼고 있고요. 또 차가 높다라는 생각이 좀 확실히 들어요. 이렇게 울룩울룩 돼 있어요. 마치 구름처럼. 그래서 앞쪽 상황, 앞차와의 거리도 파악이 잘 되고요. 주행 중에는 엔진 소리가, 디젤 엔진 소리가 꽤 크게 들어오는데 이렇게 잠깐 멈출 때마다 시동을 바로바로 꺼줘서 굉장히 조용합니다. 엔진의 시동이 걸리고 잠깐 꺼지고 하는 그 속도가 꽤 빠른 것 같아요. 이렇게 중저속에서는 꽤 스티어링 휠 유격이 커요. 이렇게 커요. 이제 고속으로 올라가도 클지 조금 이따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엔진 회전수 올라가는 소리가 좀 꽤 크죠? 뭔가 엔진에서 나는 소리가 하나도 거르지 않고 실내로 좀 들어오는 느낌이에요. 여기 보면 창문도 굉장히 얇아요. 한 겹. 그래서 제가 이 차를 산다면 방음제부터 먼저 싹 좀 깔고 싶을 것 같아요. 빨간불에서 파란불로 바뀌었을 때 확 또 빨리 나갈 수 있는 막 그만한 힘은 갖고 있진 않지만 원하는 만큼은 충분히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. 근데 이제 막히는 도로를 좀 빠져나와서 고속으로 올라왔습니다. 지금 뭐 80에서 110 정도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고속 주행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. 고속으로 올라오니까 좋은 건 회전수를 계속 올려야 되는 상황들이 좀 적다 보니까
좀 엔진이 힘겨워하는 소리를 많이 안 듣게 돼요. 조용하다는 생각이 들고 힘도 회전수가 어느 정도 올라와 있으니까 좀 넉넉하게 좀 매끄럽게 느껴질 정도로 좀 충분하게 느껴집니다. 다만 이제 좀 속도를 내다 보니까 노면에서 소음들이 좀 많이 들려요. 풍절음도 좀 꽤 들어오고요. 그쵸 지금? 근데 좀 고속으로 올라오니까 또 인상적인 게 스티어링 휠 유격이 좀 짧아졌어요. 오, 이거 속도 감응용인가봐요. 와, 좀 단단한 이 서스펜션도 고속에서 꽤 안정감을 줘요. 좀 외관에서 풍겼던 그 여유로운 이미지는 좀 주행 감각에서는 많이 찾아보긴 어려운 것 같아요. 물론 SUV에서 약간의 기우뚱거림들, 롤들은 있지만 그래도 짱짱한 느낌을 줘요. 고속으로 달릴 때. 최근에 만나봤던 기아 소울 EV는 얘랑도 많이 닮았잖아요. 근데 이제 고속으로 올라오면 좀 많이 롤이 좀 생겨가지고 고속 주행에서 너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. 아까 도심 주행에서도 느꼈던 건데 엑셀이랑 브레이크의 높이가 좀 안 맞아요. 엑셀을 밟고 있다가 브레이크로 옮길 때 약간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옮기는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한번 올라가서 누르는 느낌이에요. 그래서 오른발 발목에 좀 피로가 좀 있어요. 지금 이 차에는 UFC 쿠션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. 그러니까 최근에 시트로엥 칵투스나 C5에서 만나봤던 그 스프링과 슈겁소버를 대체하는 기름방이 들어있는 그 서스펜션이 지금 여긴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. 그런데 그게 그렇게 좀 그립거나 아쉽지는 않습니다. 그 UFC 쿠션 서스펜션도 꽤 단단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이 차의 서스펜션이랑 큰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. 고속으로 달릴 때 HUD가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. 지금 이 트림에는 없어요. 그런데 한 단계 위인, 그러니까 최상위 트림인 샤인 플러스 트림에는 HUD가 들어갑니다. 노면 상태가 안 좋은 데를 지나가게 되면 저같이 성질 급한 사람들은 저속에서는 조금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아요. 진짜 시트로엥은 생김새와 좀 다르게 꽤 많이 스포티해요. 이 승차감이 조금 더 안락하게 만들어도 좋을 텐데 라는 생각도 들고, 또 한편으로는 프랑스차 또 시트로엥의 좀 단단한 승차감, 좀 쫀쫀한 이런 주행 감각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그분들에게는 좀 만족스러운 시트로엥만의 성격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. 저처럼 엑셀을 콱콱 밟지 않고 좀 부드럽게 밟아가면서 타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네, 저는 그럼 이제 산길 주행 시작해 보겠습니다. 이거 굉장히 하체가 쫀쫀하고 탄탄해가지고 왠지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. 여기에 S라고 써있어요. 스포츠 모드 하면 여기 와, 이거 왜 이래. 와, 재밌다. 물론 SUV여서 위가 약간 이렇게 넘어간 느낌이 있긴 한데, 근데 그걸 하체가 너무 잘 잡아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안심감이 들어요. 그래서 더 밟아보고 싶은 느낌이 막 들어요. 네. 프랑스 차들은 진짜 전체적으로 다 다른가 봐요. 괜히 하는 말이 아닌 것 같아요. 프랑스 차는 뭐 하체가 좋다 이런 얘기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매번 하게 되네요. 와. 수동 모드로 오른쪽을 당기면 수동 모드예요. 그래서 이단으로 이건 진짜 재밌다. 우와, 뭐야. 그래. 네, 단단해도 좀
확실히 많이 길어지는데, 근데 하체 쪽에서 뭔가 내가 잘 잡고 있으니까 걱정 마, 돌아서라, 막 이렇게 안심감을 주는, 응원을 해주는 느낌이에요. 재밌다. 아니, 시트로행은 진짜 세그먼트 뭐 장르 불문하고 다 재밌어요. 프랑스 차들은 진짜 웬만하면 다 재밌는 것 같아요. 짜란! 영상이 뚝 끊겨서 놀라셨죠? 이 마이크가 중간에 꺼져버려서 엔딩 영상이 다 무음으로 돼 있더라고요. 그래서 다시 이렇게 사무실에서 엔딩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. 내 영상에 또 안 들어갔던 내용들이 좀 있어요. 특히 오디오 부분. 오디오는 기본형 오디오가 들어가 있는데 꽤 괜찮은 실력을 보여줬어요. 그래서 오며 가며 시승이 끝나고 나서도 음악을 좀 많이 들었었어요. 그리고 애플 카플레이, 뭐 안드로이드 오토 이런 것들도 빨리빨리 잘 연결이 돼서 뭐 속 터지거나 답답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었고요. 그리고 뒷좌석에 탔을 때는 뻥 뚫린 넓은 그 선루프 덕분에 답답함이 전혀 없었고요. 그리고 뒷좌석에서도 창문을 내릴 때는 자동으로 오토로 한 번만 눌러도 쭉 내려간다는 점 좀 반가웠던 부분이었습니다. 그리고 가운데 자리 등받이를 내리면 컵홀더로도 쓸 수 있는, 그리고 팔걸이로도 쓸 수 있겠죠? 그 부분은 아이디어는 그래도 좋긴 한데 좀 너무 투박한 느낌이 좀 있죠? 네, 이렇게 시트로행 C3 에어크로스 SUV를 만나봤는데요. 저희의 총평은 과즙이 팡팡 터지는 SUV다. 그러니까 소형 SUV에 기대하는 면들을 충실하게 좀 잘 갖추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외관 디자인에서 풍겨오는 그 앙증맞음, 통통한 얼굴에 연지곤지를 이렇게 바른 듯한, 그러니까 통통한 앞모습에 포인트 컬러로 이렇게 하얗게 그어져 있잖아요. 그 부분이 굉장히 위트 있게 느껴졌고, C필러의 그래픽도 그렇고 리어램프 형상도 그렇고요. 좀 곳곳에 좀 위트 있는 포인트들을 많이 넣어놔서 화려하다는 생각도 들고, 또 귀여우려고 작정한 모델이다 라는 생각도 들고요. 주행 감각 자체도 좀 상큼발랄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. 고속으로 올라가면 뭐 물론 키가 큰 좀 SUV다 보니까 휘청거림, 좀 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튼튼한 하체가 짱짱하게 잘 잡아주고 있어서 계속 달리고 싶게 만들었어요. 사실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거는 직접적인 경쟁은 안 되겠지만 뭐 소형 SUV라는 카테고리로 좀 비교를 해보자면 주행 감각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최근에 제가 탔던 기아 소울 EV나 레인지로버 이보크, 신형 이보크보다도 더 좋은 것 같아요. 그만큼 주행 감각 자체로 만족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.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은 불편한 것들이 좀 몇 가지 있었어요. 가장 좀 시승을 2박 3일 하면서 힘들었던 부분은 엑셀이랑 브레이크 높이가 좀 안 맞아가지고 오른발 피로가 굉장히 컸어요. 실제로 구매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은 반드시 확인하시고 또 서비스 센터에서 조절을 할 수 있는지 꼭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등받이 각도를 세우고 또 뭐 낮추고 할 때 수동식 레버로 조절을 해야 돼요. 그런데 그 방식이 그 르노 QM3에 있었던 거 있잖아요. 이렇게 돌리는 거. 그래서 좀 안 쓰는 근육을 써야 하는 방식이어서 좀 불편했고요. 네, 그러니까 이성보다는 감성으로 타야 하는 차인 것 같고요. 분명 이 부분에 폭 빠지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. 네, 저는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모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